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사람들 뷰티스쿨 천옥캠퍼스 헤어 강사 김선영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국가기술 헤어 필기시험 내용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필기시험에는 첫 번째 미용이론과 두 번째 공중보건학, 세 번째 소독학과 피부학, 네 번째 위생법규로 나눠지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미용 이론, 미용 총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미용 총론에 대해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첫 번째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주는 영업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미용의 특수성은 의사 표현의 제한, 소재 선정의 제한, 시간적 제한, 소재의 변화에 따른 영향, 부용 예술로서의 제한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의사 표현의 제한은 자신의 생각보다는 고객의 생각을 먼저 존중해야 하며 소재 선정에는 고객의 신체 일부가 미용의 소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 시간적 제한은 제한된 시간 내에 작업을 해야 한다라는 거하고 소재의 변화에 따른 영향은 고객의 복장, 표정 변화를 고려하면서 미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표현해야 하는 것이며 부용 예술로서의 제한은 미용은 다양한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충분한 기술을 익히고 우수한 자질이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미용의 순서로 넘어가게 되겠는데 여기에 보면 소재, 구상, 제작, 보정으로 나눠지는데 소재란 뭐냐면 고객, 쉽게 말해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되고 구상은 고객의 특징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본인들이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 제작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객의 머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보정이란 최종 마무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미용의 순서를 외우기 위해서는 소재, 구상, 제작, 보정으로 외우게 되면 힘들기 때문에 앞머리 부분만을 생각해서 소, 구, 제보로 읽어주시면 암기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암기하기에 쉬울 것이며 네 번째 미용의 통칭을 들어가게 되면 미용의 통칭은 뭐냐면 미용사가 유의해야 될 상황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내용은 연령, 계절, 때와 장소, 직업에 대해서 파악을 한 후에 머리를 한다라든지 고객의 어떤 피부를 해준다든지 메이크업을 해줘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용인의 사명으로는 미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 위생적 측면으로 나눠지는데 여기에서는 미적이란 뭐냐면 손님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개성미를 만들어줘야 하며 문화적 측면이란 유행, 흐름, 시대 풍속을 건전하게 표현을 해줘야 하며 위생적 측면은 공중위생의 안전을 위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미용인의 교양은 원만한 인격 향상, 미적 감각 개발, 전문 미용 지식 함양, 위생 지식 습득, 폭넓은 지식 함양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들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내용은 어떤 거냐면 양 어깨 넓이로 서 있어야 하며 작업 대상은 신장 높이와 평행이 되는 게 적당하고요. 작업 대상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미용 의자를 갖추는 게 좋으며 명시거리는 약 25cm 정도가 적합합니다. 그리고 네이프 부분을 시술할 때는 고객이 앞으로 약간의 숙이며 미용사는 다리를 펴고 허리를 굽혀 적절한 간격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샴푸 시에는 등을 곧게 펴고 발을 6인치 정도 벌려서 올바른 자세를 유지를 해서 샴푸를 해주는 게 여러분들이 샴푸를 할 때 필요함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두부 각부의 명칭과 두부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을 톱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사이드 부분, 크라운 부분, 네이프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를 보면 TP라고 써져 있는 게 탑 포인트, CP라고 써져 있는 게 센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EP로 쓰여져 있는 부분이 이어 포인트, 그 다음에 GP는 골든 포인트, BP는 백 포인트, MP는 네이프 포인트,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용의 역사로 넘어가겠는데요. 미용의 역사는
한국 미용, 첫 번째 한국 미용으로 넘어가겠는데, 고대 미용을 보시게 되면 사만시대는 머리를 깎아 노예를 표시하였고, 수장급은 관모를 사용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남자는 상투를 틀고 남부지방에서는 문신이 성행했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삼국시대를 넘어가게 되면은 첫 번째 고구려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얹은머리는 머리를 앞으로 감아 올려 틀어 올린 머리이고요. 쪽머리는 뒤통수에 머리를 낮게 틀어 올린 모양을 말을 하며, 중발머리로는 뒷머리에 낮게 묶은 모양이며, 풍기명 머리는 일부 머리를 양 귀 옆으로 늘어뜨린 머리를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쪽머리 같은 경우는 비녀를 사용하였던 머리였고, 나머지 세 개는 비녀를 사용하지 않는 머리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지로 넘어가게 되겠는데, 혼인을 전후했을 때 혼인 전에는 머리를 닦고 혼인 후에는 머리를 틀어 올렸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라 때는 신분의 차이를 나타내었고, 화랑에 의해 남자 화장이 성행하였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여성은 가채를 사용하였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고, 화장 시에는 백분 연지 눈썹막을 사용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통일신라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 화장이 짙어지고 화려한 장신구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자라 등껍질에 자개장식으로 한 슬슬 전대모빗, 그 다음에 자개장식이 한 자개장식빗, 대모빗 장식이 없는 것이고, 상하로 만든 빗은 소화빗, 평민들이 주로 사용했던 것은 나무빗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고려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분대화장과 비분대화장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비분대화장은 여염집 여인들이 하는 옅은 화장이었고, 분대화장은 궁녀나 기생을 중심으로 한 짙은 화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두발 염색을 하고 면학, 얼굴용 크림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통 요즘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 개체 변발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설명이 나오는데, 이 개체 변발이라는 어떤 걸 말을 하냐면, 흔히 여러분들이 중국 영화를 보게 되면 앞부분은 머리를 다 밀고 뒤에 있는 머리를 따서 늘어뜨려서 다니는 머리를 보고, 그걸 보고 개체 변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몽고 유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원나라에 의해서 고려시대 때 일부 귀족층에 유행했던 헤어스타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조선시대에는 장신구를 보게 되는데, 장신구에는 모양에서 따온 비녀와 재료에서 따온 비녀, 떨잠으로 나눠지는데, 모양에서 따온 비녀는 용잠, 봉잠, 호두잠, 석류잠, 국잠, 각잠으로 나눠지는데, 이 용잠은 뭐냐면은 용의 머리를 따서 한 거고, 봉잠은 봉황, 호두잠은 호두, 석류잠은 석류, 그 다음에 국잠은 국화에서 만든 것이고, 각잠은 비녀에다가 모양을 만든 그거를 각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료에서 따온 비녀는 산호잠, 옥잠, 은잠, 금잠인데, 산호잠은 산호, 옥잠은 옥, 은잠은 은, 금잠은 금에서 따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떨잠은 가채를 이용한 머리를 할 때 가채 장식을 했던 장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머리 형태로 들어가겠는데요. 이 쪽머리는 어떤 거냐면, 머리 부분, 네이프 부분, 우리들이 알고 있는 네이프 부분, 후두 부분에 머리를 틀어 올려서 비녀나 뒷꼬지를 가지고 장식을 했던 것이고, 첩지머리는 쪽머리에 이 첩지를 달았던 머리를 말을 하는 것이며, 얹은머리는 본인 머리나 가채를 틀어 올려 장식했던 머리를 말을 할 수 있고요. 이 어여머리라는 거는 솜 쪽두리를 얹고 가채로 둘러 떨잠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 이거는 왕비나 상궁들이 하였던 머리고요. 큰머리, 이거는 떨구지는 일명 큰머리라고도 하는데, 어여머리에 떨구지라는 나무로 만든 장식을 올려 장신구로 화려하게 장식했던 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한일 합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현대 미용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920년대 이숙종 여사의 높은 머리, 일명 닭가머리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저희들이 알아둬야 될 거는 이
윗가머리와 높은 머리를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고요. 김한란 여사의 단발머리, 그다음에 1933년대에 오엽주 여사가 최초의 미용실을 개원한 미용실 이름이 화신미용실이고요. 단학과 미용학교를 설립하였고 우리나라의 최초 미용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 김상진 선생님께서 설립하신 현대미용학원이 설립되었고 권정희 선생의 정화미용고등기술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외국 미용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외국 미용에는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영향을 주었고요. 특히 당나라 시대에 미용에 많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거하고 당나라 시대에 미용에 많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넘어가게 되면 액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액황은 뭐냐면 이마에 발라 입체감을 주었던 현재의 하이라이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고 홍장은 100분을 바른 후 쉽게 말해서 100분이란 우리 지금을 따지면 파우더를 말을 하는 거고요. 100분을 바른 후 혈색을 띠게 하기 위해 볼에 발랐다고 하는데 현재의 칠크 즉 볼터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미의 미용은 이집트는 첫 번째 이집트는 더운 기후이기 때문에 머리를 잘라 가발을 착용하였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 머리에 진흙을 바르고 나무로 가만 햇빛으로 건조시켜 컬을 만들어서 지금의 퍼머넌트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모재료는 헤나를 사용하였고 눈 화장으로는 코를 이용하였습니다. 코는 뭐냐면 아이라이너 일종으로 햇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리스는 전문적인 결발사가 생겼고 머리를 자연스럽게 묶는 키프 로스풍의 두발이 유행했다. 근데 이 키프 로스풍이란 어떤 걸 말을 하냐면 컬을 웨이브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늘어뜨렸던 머리를 여기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때는 탈색과 염색을 하였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세 미용 때는 그러니까 즉 프랑스 때는 캐서린 오프 메디시 여왕으로 인해 미용의 기초를 다졌다라는 거. 이때가 언제냐면은 현대 미용의 발상지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근세 미용 때는 최초의 남자 결발사인 샴페인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대 미용에 대해서부터 보게 되면은요, 1830년대 프랑스인 무슈크로샤트가 아폴로 노트라는 것을 고안했으며 이때는 어땠냐면은 머리가 여성스러움을 강조하였고 두발령도 화려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67년도에는 과산화수도를 브릿지, 탈색제로 사용하였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1875년 프랑스인 마샬 클라토가 마샬 웨이브, 현재 아일론을 고안하였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1905년도 영국인 찰스 레슬러가 퍼머넌트 웨이브를 개발하였는데 스파이럴식 웨이브를 하였는데 이 스파이럴식 웨이브는 어떤 거냐면 모근부터 머리 끝으로 오는 형태를 말을 하는 거고요. 1925년도 조셉 메이커는 크롭킬식 머리 끝부분에서부터 모근까지 들어가는 현재 우리들이 하고 있는 사용 방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 짧은 머리에 많이 적합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36년 스피커먼이 콜드 웨이브를 고안하였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여기 가로 안에 현재 시술하는 펌 용제로 하는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 네 가지를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려면 이것도 외우기 힘드시기 때문에 순서대로 앞부분만 외워두시면 마, 찰퍼, 조쿠, 스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암기를 하시면은 쉽게 암기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미용 연구로 넘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빗을 보게 되면은 빗의 기능은 커팅할 때, 염색할 때, 퍼머넌트 웨이브, 아이론 시술 시 도움을 주며 샴푸, 트리트먼트, 비듬 제거에 이용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빗의 손질법은
석탄산수, 크레졸수, 포르말린수, 역성비누 등 10분간 담갔다가 자외선 소독을 하는 것이 좋고요. 빗을 가질 때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빗을 선정하는 방법으로는 전체 두께가 균등해야 하며 빗살 끝이 너무 뾰족하거나 둥글지 않는 것이 좋고요. 약품에 변질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빗살이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된 것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브러쉬로 넘어가게 되면 브러쉬는 빳빳하고 탄력이 있는 양질모의 자연 강모가 적합하며 손질법은 석탄산수, 크레졸수, 포르말린수, 에탄올 소독 후 잘 헹구어서 털을 아랫방향으로 향하게 하여 말려줘야 하는데 반대로 이렇게 세워서 윗부분으로 해서 하게 되면은 털이 위로 뻗기 때문에 모양도 이상해지고 거기에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기므로 아래 방향으로 해서 말려주는 게 보관하기에도 좋고 여러분들이 쓰기에도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위의 명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가위 명칭은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고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약지환은 흔히 저희들이 가위 연습 처음 배울 때 하는 약지환에다가 네 번째 손가락을 걸고요. 그 다음에 엄지 안에 첫 번째 손가락을 건 상태에서 45도로 잡은 상태에서 가위를 잡고 가위질을 하는데 이때 동인만 움직여서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재질에 따라 가위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착상가위는 나른 특수강철, 협심부는 연철로 되어 있으며 부분 수정 시 이용되는 게 착상가위라고 할 수 있고 정강가위는 모든 부분이 특수강철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용 목적에 따른 종류로 보게 되면 커팅 시저스, 틴닝 시저스, 미니 시저스, 알 시저스로 나눠지는데 이때 커팅 시저스는 두발의 커트와 세이핑을 하는 데 이용이 되는 거고요. 틴닝 시저스는 두발을 수술 감소시킬 때 쓰는 것을 말을 하며 미니 시저스는 정밀한 브런트 커트 시 이용되는 것이며 알 시저스는 협심부가 알 모양으로 스트로크 커트에 사용되며 커트 라인을 정돈할 때 사용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위의 선택법은 양나르, 경과미 동일하고 얇고 강한 것이 좋으며 협심부에서 안쪽 끝이 자연스럽게 구부려진 것이 좋으며 가벼울수록 좋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레이저로 들어가겠는데요. 레이저는 오디너리 레이저와 세이핑 레이저로 나눠지는데 오디너리 레이저는 일상용 레이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레이저는 숙련자가 사용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 세이핑 레이저는 초보자가 많이 사용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는데 세이핑 레이저의 단점은 작업 시간이 다소 걸린다라고 알 수 있는데 세이핑 레이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시면 되냐면 우리 남성분들이 하는 면도기에 쿠션이 달려있는 그런 면도기를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 세이핑 레이저에 대해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요즘엔 세이핑 레이저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하기는 되게 힘들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아이론으로 넘어가겠는데 아이론은 120에서 140도 열을 이용해서 웨이브를 형성할 때 많이 쓰이는 거고요. 이때 아이론은 이 그림처럼 보면은 프롱과 그루브, 그 다음에 그루브 핸들, 로드 핸들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때 프롱은 위에서 눌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 시험 문제에서도 보면은 위에서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프롱인지 그루브인지에 대해서 여러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롱은 위에서 눌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론을 고를 때는 프롱 길이와 핸들의 길이가 균등해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미용기기로 넘어가겠는데요. 미용기기에는 전기 용어를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전도체는 전기가 통하는 물질을 말을 하며 비전도체는
전도체와 반대인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을 말을 하는 것이고, 직류는 전류가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흐르는 것을 말을 하고, 교류는 전류가 일정한 주기를 나타내며 흐름의 방향과 세기가 변하는 전류를 말을 하는 것이며, 맥류는 흐름은 바뀌지 않고 유량만 변동시키는 것, 볼트는 전압의 측정 단위이고 암페어는 전력의 측정 단위이고, 음극은 알카리 반응 효과로 피부의 혈액순환 촉진, 이완 작용하는 데 쓰이며, 양극은 산성 반응 효과로 모공을 수축시키며 앰플의 영양물질을 피부에 침투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미용기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미용기기의 종류에는 헤어드라이어, 스티머, 히팅캡, 적외선, 히터 등이 있고요. 미용용 기기의 종류를 보게 되면은 피부 식별 분석기기를 보게 되면 확대경, 우드램프, 스킨스코프 등이 있고요. 클렌징에는 베이퍼라이저, 브러싱 머신, 진공 흡입기, 갈마닉 머신, 응급봉이 있고요. 영양 침투에는 적외선 램프, 갈마닉 머신, 양극봉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헤어 세발이라고 하는데, 헤어 샴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헤어 샴푸는 두발과 두피의 땀과 피지, 노폐물, 비듬, 먼지 등을 연화시켜 깨끗하게 하기 위해 미용 시술 전 가장 먼저 하는 시술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웨트 샴푸 안에는 플레인 샴푸와 핫 오일 샴푸, 에그 샴푸로 나눠지는데, 플레인 샴푸는 중성 두피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우리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플레인 샴푸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 핫 오일 샴푸는 유분 공급을 위한 샴푸 방법으로 퍼머넨트와 염색 등에 의해 건조해진 모발에 식물성 오일을 발라 마사지하여 사용하는 샴푸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그 샴푸는 흰자는 약 알칼리성으로 피지, 비듬, 이 물질을 적당히 제거시켜주며 노른자는 영양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이 에그 샴푸는 지나치게 표백되었거나 염색에 실패했을 경우 날 달걀을 사용하는 샴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드라이 샴푸로 넘어가겠는데, 드라이 샴푸 안에는 분말 드라이 샴푸, 리퀴드 드라이 샴푸, 에그 파우더 드라이 샴푸가 나눠지는데, 분말 드라이 샴푸는 카올린, 탄산 마그네슘을 섞어서 사용하면 분말 타입을 두발에 뿌려서 마사지하고 브러싱해서 분말을 제거해주는 샴푸 방법이고요. 리퀴드 드라이 샴푸는 에탄올, 벤젠 등 휘발성 액체를 사용하여 세정하는 방법, 주로 가발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에그 파우더 드라이 샴푸는 흰자를 팩제로 하여 두발에 도포하여 건조시킨 후 브러싱하여 제거하는 샴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헤어 린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헤어 린스는 두발의 알칼리성 잔여물을 제거할 때 쓰이는 것이고, 윤기와 영양 공급을 해주며 정전기 방지와 엉킴 방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헤어 린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지금 말을 하는 거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헤어 트리트먼트까지 해서 지금 목적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류로는 플레인 린스와 산성 린스로 나눠지는데, 플레인 린스와 산성 린스, 크림 린스, 오일 린스, 약용 린스로 나눠지는데, 플레인 린스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연수에서 38에서 40도에 쓰이는 린스를 말을 하며, 산성 린스는 pH 농도가 2에서 3인 약산성을 말을 하면서, 산성 린스 안에는 레몬 린스, 구연산 린스, 비니건 린스, 맥주 린스가 있는데, 레몬 린스는 레몬 생즙을 물에 희석시켜 사용하는 것이고, 구연산 린스는 구연산 결정체를 희석해 사용하는 것이고, 비니건 린스는 식초와 초산을 희석해서 사용하는 린스, 맥주 린스는 맥주에 두발을 담고 윤기를 주는데 효과적인 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림 린스는 고급 지방산 알코올을 사용해 친수성이나 유액으로 만든 것으로 건성 모발에 유수분을 공급해주는 린스이고요. 그 다음에 오일 린스는 식물성 오일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두발을 헹궈주는 방법이고, 약용 린스는 살균, 소독 작용 물질을 비듬 두피에 사용하는 린스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헤어 커트로 넘어가겠는데요. 헤어 커트에는 웨이트 커트와 드라이 커트, 플랫 커트, 애프터 커트로 나눠지는데,
웨트 커트는 우리가 흔히 미용실에 가서 머리 자를 때 하는 방법으로 물을 사용하여 두발에 젖은 상태에서 하는 방법으로 정확히 시술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드라이 커트는 웨이브나 컬 상태에서 두발의 길이를 수정할 때 손상모를 쳐낼 때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들이 드라이 커트에서 보면은 손상모를 쳐낸다라고 하는데, 손상모를 쳐낼 때는 웨트 물을 적신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그 손상모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드라이 커트로 해서 손상모를 쳐낸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레 커트는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전에 1에서 2mm 정도 내가 디자인한 디자인보다, 구상한 디자인보다 1에서 2mm 정도 길게 자르는 것을 플랫 커트라고 할 수 있고요. 애프터 커트는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후에 디자인 형태를 마무리할 때 해주는 커트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류로 보게 되면은 블런트 커팅 안에서 보면은 원랭스 커트, 그라데이션, 레이어, 스퀘어 커트로 나눠지는데, 원랭스 커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요. 여기에 스파니엘, 페너럴, 이사도라, 머쉬룸으로 나눠지는데, 여러분들이 배울 때 스파니엘은 A자 모양으로 해서 앞머리가 길어지는 머리를 말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페너럴 커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자형 머리를 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도라는 스파니엘하고 반대로 앞머리가 짧아지는 머리로 V라인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 머쉬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예전에 말을 한 바가지 머리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라데이션 커트는 두발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커트, 밑에 부분은 45도 커트로 들어가면서 윗부분은 15도 커트로 들어가는 커트를 말을 하는 것이고, 레이어 커트는 층이 진다는 의미로 두발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커트를 말하는데 전체적인 90도 커트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퀘어 커트는 두발의 윤곽선을 커버하고 자연스럽게 두발의 길이를 연결할 때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스트로크 커트는 가위에 의한 테이퍼링, 각도에 따라 쇼트, 스트로크, 미디움, 롱으로 나눠지는데, 쇼트 같은 경우 0도에서 10도, 미디움은 10에서 45도, 그 다음 롱은 45도에서 90도로 분류 각도에 클수록 두발의 양이 잘려나가 머리가 가벼워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요즘에 샤기 커트 같은 경우는 많이 수술 쳐내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 테이퍼링은 두발 끝을 점차 가늘게 하기 위해 하는 방법으로 레이저를 사용하여 테이퍼링 할 때 깊이에 따라 엔드, 노멀, 딥으로 나눠지는데, 엔드 같은 경우는 모발 끝에서 3분의 1, 노멀 테이퍼링은 모발 끝에서 2분의 1, 딥 테이퍼링은 3분의 1이라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티닝은 길이를 변화를 주지 않고 숱만 감소시키는 커트법으로 커트나 테이퍼 시술 전에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 시닝은 슬리더닝, 시닝, 시저스로 두발 길이를 짧지 않게 두발 수술 감소하는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 클리핑, 클리퍼로 불필요한 두발을 제거하는 방법, 트리밍은 커트 마무리 시 손상된 모발, 불필요한 모발에 제거할 때 사용하는 커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싱글링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빗을 45도로 세우고 빗등에 가위를 대고 위로 올라가면 가위를 개폐하면서 커트, 남자 커트에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네이프 부분,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짧게 하실 경우에는 네이프 부분에 싱글링으로 해서 많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귀 안쪽 부분, 귀 안쪽 부분 등의 커트가 곤란한 부분에 많이 쓸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싱 커트는 가위를 미끄러지듯 개폐하면서 두발선 위를 커트하는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지금 헤어 커트까지 지금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린다면은, 미용의 특수성에서 보면 앞부분에 되어 있는 의사 표현의 제한, 소재 선정의 제한, 시간적 제한, 소재 변화에 따른 영향, 부용 예술로서의 제한, 이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미용,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용의 순서에서 앞부분만 애워서 소, 구, 제보로 여러분들이 애워주시면
좋겠고요. 미용의 통칙에서 연령, 계절, 때와 장소, 직업, 그 다음에 미용인의 사명에서 이 세 가지를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올바른 작업 자세로 들어가게 되면은 명시거리가 몇 cm 정도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고, 양 어깨 넓이로 서서 작업 대상을, 양 어깨 넓이로 서서 해야 하며 작업 대상은 심장 높이가 적당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네프 시술할 때는 고객이 앞으로 숙인다라는 거, 그리고 미용사는 다리를 펴고 허리를 굽혀 적절한 간격을 유지한다라는 거, 그리고 샴푸 시에는 발을 6인치 정도 벌려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두부 포인트를 보게 되면 센터 포인트, 탑 포인트, 골든 포인트, 백 포인트, 네이프 포인트, 이어 포인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얹은머리가 무엇인지, 쪽머리가 뭔지, 중발머리, 풍기명 머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비녀를 사용했던 머리는 어떤 머리가 있고, 비녀를 사용하지 않는 머리는 어떤 머리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라시대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시대 때는 여성이 가채를 사용했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화장시 100분, 연지, 눈썹먹을 사용했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신라에 와서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화장이 짙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화려한 장신구들을 만들어 써서 이런 빛들을 사용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분대화장하고 비분대화장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대화장은 궁녀, 기생들이 했고 짙은 화장이었고, 비분대화장은 여염집 여인들이 하였으면서 옅은 화장이었다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조선시대에서 있는 비녀가 모양에서 따온 것인지 재료에서 따온 것인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림에 나와 있는 머리 형태에 대해서도 떨구머리와 어여머리, 첩지머리, 얹은머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특히 높은 머리와 단발머리, 여기에 있는 5사람에 대해서는 꼭 암기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액황과 홍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이집트에서 가발을 착용했다, 지금의 퍼머넌트 기원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눈화장으로 코를 사용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로마 시대 때 탈색하고 염색을 하였다, 현대 미용의 발상지였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근대 미용의 시대 순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면 마마, 찰퍼, 조쿠, 스콜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갖고 틀리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미용 연구에서도 손질법과 기능 면에서도 한 번 정도는 본인들이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위도 재질에 따른 거하고 사용 목적에 따른 가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가위의 선택법에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이롱에 대해서, 아이롱은 위에서 눌러주는 게 어떤 것인지, 프롱인지 그루브인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레이저에서도 OD 레이저가 어떤 것이고 쉐이핑 레이저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아셔가지고, OD 레이저 같은 경우 일상적 레이저라고 해서 숙련자가 사용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미용 전기 용어 정리에서도 보면 볼트와 암페어 정도는 꼭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미용기계에서도 여러분들이 미안용 기계 종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웨트 샴푸와 핫오일, 에그 샴푸에 대한 차이점,
그리고 어떤 머리에 사용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핫 오일 샴푸에서 보면은 건조해진 두발 식품에 오일을 발라서 하는 거라고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방을 공급하는 목적을 가지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이 샴푸에서도 3가지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특히 가발에 사용하는 드라이 샴푸는 어떤 드라이 샴푸인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헤어 린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커트에 대해서도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원랭스 커트에서도 스파니엘, 이사도라, 머슈르, 페네럴 커트에 대해서 어떤 각도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그라데이션은 두발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거, 레이어는 점점 짧아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헤어 필기 시험에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니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자 했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